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요, 한 며칠 됐죠? 국정원장인, 아니, 국정원장이 아니죠. 서훈 씨. 서훈 씨 직책이 제가 모르겠네요. 주변에 국정원장 같았었는데, 서훈 씨하고, 중국의 누구랑 이렇게 해서, 이 시진핑 중국 주석, 그죠? 대통령이죠. 저 시진핑이 한국을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잠잠해지면은 한국을 이제 방문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성사를 서류상의 성사를 이뤘습니다. 사실 어떤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 최고 어떤 사람들이 지내면요 가까운 나라를 빨리 먼저 방문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취임이 되면요 미국을 먼저 가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북한의 이런 걸 먼저 이렇게 해서 남북 관계를 먼저 다지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가 일본,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항상 미국을 먼저 해야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남한이 지난 1950년 남북 전쟁을 통해서 세청 말하는 혈맹이라 그러는 혈맹이라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반도를 전쟁터로 삼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미국도 뭐 반미파는 아닙니다. 저는 뭐 그뭐 친중파도 아니에요. 친북파도 아니에요. 저는 순수하게 한반도에서 우리 한인국인들이 한반도에서 외세 침략을 밟지 않고 어떻게 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보세요. 미국 같죠. 그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데는요. 누가 먼저 수상이나 대통령 되면요. 옆에 나라부터 초청하잖아요. 프랑스라든가 영국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실 뭐 태평양 넘어서면 미국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봐서는 조금 좀 아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민 개개인들이 힘을 좀 개인의 역량들을 좀 키운 다음에 그런다 우리가 이제 그 대외적으로 뭐 이렇게 좀 배짱을 한번 튀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저번 강의는 그 한중 간의 관계입니다. 한중 간의 어떤 코리아 차이나 릴레이션의 관계인데요. 이 최근에 이제 그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요. 큰 외교적 실수를 하나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이 계속 압력을 받은 거죠. 김대중 정권 때도 받았어요. 노무현 때도. 왜? 중국이 자꾸 부상하는 것, 이렇게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렇게 자꾸 강대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미국은요, 굉장한 어떤 그 근심 걱정을 가졌어요. 그리고 1950년에 벌어진 남북전쟁에서요, 미국은 중국과 북한한테 굉장히 고전을 통해서 일단 한반도에서 물러났잖아요. 그 진게임이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전승국으로 올라왔던 미국이 이제 막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걸 막 세운 1년밖에 안 된 나라한테서 그냥 쪽수에 밀려서 졌잖아요. 그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고고도 미사일을 갖다가 이제 남한에 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본에도 배치를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일본보다는 남한에 배치하는 게 더 가깝고 더 빠르다는 거죠. 더 타격도가 더 정확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뭐 이제 북한을 뭐
타격을 줄 수 있지만은 부상하는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의 그 동시베리아 쪽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을 배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남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생존권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이 한국인들한테는요, 굉장히 생존권이 달린 문제예요. 뭐 지금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열받아서 한 방 날려버리면 한반도 뭐 있어요? 중국이 한 성도 안 되는 그런 땅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고고도 미사일은 사실은 우리나라 남한에 들어오면 안 되고 일본에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이명박 박근혜 때 이제 이명박 때 이렇게 돼서 박근혜 때 문제가 많이 일으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막 화가 받아갖고 막 그랬는데 뭐 이거는 뭐 철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은 절대 한반도에서 철수 안 해요. 철수를 하게 되면은 이 서태평양 방어선은 무너집니다. 아니면 일본한테 너무 많은 걸 맡겨야 되는데 일본은 호심탐탐 군사 강국으로 뻗어나게 해서 기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안보 전체적인 전략상으로 보면요, 미국은요 절대 남한에서 절대 미군을 철수하지 않습니다. 현재 2만 4천 명대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아마 첨단 무기 분야 쪽으로 아마 계속 그 부분을 아마 발전시킬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참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요, 이 큰 나라의 소비 시장을 놓고 봤을 때요, 너무 일방적으로 거기에 올인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큰 항아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중국이라는 항아리잖아요. 중국이요.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에 들어가면요, 개미밖에 안 돼요. 개미가 중국이라는 큰 항아리에 들어가서 허우적대다 빠지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이나 일본에다가 이제 물건을 공산품을 수출하다 보면요, 두 나라에 그냥 다 올인을 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조금이라도 그냥 싫은 소리 하면요, 우리는 껍벅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 그런 거죠, 그렇죠? 굉장히 무역 의존도가 너무 커요, 중국한테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기업이라든가 이 무역공사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관리하는 관계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과 의논해서 대중 그 무역 의존도를 자꾸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점점 넓혀야 돼요. 그러려면은 소비 시장이 될 만한 거는 사실 유럽밖에 없어요. 유럽하고 미국밖에. 라틴 아메리카는 일부 부자층들하니까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술 개발을 엄청 해야 됩니다. 기술 개발을 계속하게 해서 중국이 우리 물건들을 비싸더라도 사가게 하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중국 시장이 없어도 우리가 다른 데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무역 비중도를 이렇게 맞춰 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보적인 차원도 있는데요. 이 거리상으로 사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하고 가깝게 지내야 돼요. 일본하고도 가깝게 지내야 돼요. 근데 일본하고는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일본 지도층들이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그게 안 돼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일본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의식이 일본 지도층들이 바뀌지 않으면요, 한일 관계에 대한 역사의식이 바뀌지
하지 않으면은 일본하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큰 아무리 먹고 살기가 급해도 있잖아요. 그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1964년 5년도인가 4년도에 그 박정희 군사 정권에서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막 시위한 게 뭐예요? 한일협상은 아직 하지 말자라는 거 아니죠. 근데 급하니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명확하게 하지도 않은 그런 문제가 결국 지금 바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위안부 문제도 그때 안 했죠. 알면서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박정희 군사정권 때. 그리고 문화재 문제, 환수 문제도 알면서도 안 했어요. 군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하고 그런 역사적인 이러한 인식의 문제를 분명히 매듭짓지 않으면 일본은 좀 거리가 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미국도 뭐 그렇게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륙 쪽보다는 미국 쪽에 서방 쪽으로 좀 안보를 좀 가까이 좀 비중을 많이 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있어요. 이 거리상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가깝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겪는 딜레마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중국이나 초강대국이 그냥 한 방 때리면 한 방도 날아가잖아요. 이 문제는 참 우리 그 외교부라든가 사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의논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면 심도 있게 항상 생각하면서요. 유연한 대처를 해야 돼요. 향후 이런 고고도 미사일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북한이 있는 이상은요.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공격 못해요. 중국이 있는 이상.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있는 이상 중국이 남을 함부로 공격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이게 남북이 이렇게 일정하게 서로가 공격만 하지 않는다면요. 일정하게 이렇게 대치선상에서 대치선상에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어떤 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일단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쪽 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행보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미국보다 가까운 게 중국인데 그런 이치상 이런 문제들은 이제 참 우리가 좀 유연한 자세를 우리 시민들이 다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시민 개개인들의 역량 강화예요. 시민 개개인들이 우리 사회의 개인과 사회와 국가 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고 남북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폭넓게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많은 정보를 이렇게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아요. 그러나 그 분야의 최고위층인 사람들은요 반드시 머리에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관료를 쓰면 안 되죠, 대통령. 그렇죠? 나는 뭐 외교하는 상관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관, 차관, 최충 5급 이상이 되는 고위직 공무원들은요 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있잖아요,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좀 사그라드는 그런 시점을 통해서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이가
이번이 지금 2기잖아요. 중국은 2번 정도를 할 수 있어요. 주석 그 자리를 추가해서 10년인데 지난번 한 번 5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임기가 2기 임기 때인 이번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아마 한국 들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한중 관계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강의가 항상 그렇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나 신문을 보면서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